안녕하세요. 뉴저지 부동산 쌤 리얼터 리차드 최입니다. 뉴저지 한인타운인 팰리세이드 파크의 가장 흔한 주택 형태는 듀플렉스라 불리는 하나의 땅 위에 두 주택을 붙여서 짓는 두 가구 주택입니다. 각 유닛의 소유자가 다르고 각각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베이스먼트에는 스튜디오 형식이 있고 1층에 리빙룸, 다이닝룸, 주방이 있고 2층에 침실이 있는 구조가 공통적인 형태입니다. 1980년대부터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었고 8, 90년대를 지나면서 팰리세이드 파크의 인구가 42%나 급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이 모자라게 되었고 건축업자들의 아이디어로 탄생된 것이 아예 듀플렉스 타운을 형성하게 됩니다. 요구되는 기본 조건과 최근의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타주나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듀플렉스를 짓기 위해서는 그림에 보는 회색으로 표시된 땅에서 A로 표시된 너비가 50피트, B로 표시된 길이가 100피트, 즉 5,000 스퀘어피트의 크기가 기본 요건입니다.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이 건물의 앞쪽 C로 표시된 부분이죠. 프론트 셋백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25피트가 필요하고 뒤 야드에 D로 표시된 부분 리어 셋백이 25피트가 역시 필요합니다. 건물 양 측면에 E로 표시된 부분 6피트씩 옆집과 사이 공간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은 한 유닛당 19바이 50씩 1층, 2층 합하여 약 1800에서 1900 스퀘어핏 정도의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뒤에 설명드릴 베이 윈도우로 인해 요즘은 거의 2000 스퀘어핏이 넘습니다. 이것은 지하를 제외한 크기입니다. 80년대, 90년대 지어진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건축업자들의 아이디어로 베이 윈도우라고 불리는 돌출된 공간을 앞과 사이드 쪽으로 추가하여 더 넓은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당시 일부 주민들이 돌출된 부분의 안전 문제와 옆집과 가까워지게 되면서 프라이버시 관련해 탄원으로 반발을 사게 되지만 그 후 유야무야되어 지금은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예전에 한 가구 주택이었던 것을 두 가구로 만들다 보니 타운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타운에서는 각 유닛당 투카 거라지와 드라이브웨이까지 4대의 주차 공간 마련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기존의 주택 디자인과는 좀 다른 컨셉이 등장하게 되는데 실내 오픈 레이아웃이 대세가 됩니다. 그리고 몇 년 전 태풍 때 큰 문제가 되었던 물 난리로 인해 경사진 드라이브웨이는 짓지 못하게 됩니다. 2024년형 뉴 컨스트럭션, 새로 지은 듀플렉스는 어떤 모습인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의 대세인 한 층이 확 튀어 있는 오픈 레이아웃 구조입니다. 주방이 중앙에 위치해 있어 다이닝룸과 리빙룸이 나뉘어 있네요. 다이닝룸은 식사 때에만 사용을 하게 되어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2010년대까지의 디자인은 주방과 리빙룸이 벽으로 분리되어 있었죠. 다이닝룸이 리빙룸과 함께 있어서 옛날 사랑방 역할을 했었어요. 조명등은 다양하고 예쁜 걸 많이들 설치합니다. 방과 리빙룸에는 천장에 붙이는 리셋 라이트이 대세입니다. 전체적인 색조는 화이트과 블랙 또는 화이트과 다크 컬러와의 투톤이며 집안 전체는 밝은 톤이 대세입니다. 현관 입구에 들어서면 단점이 신발을 벗어놓을 공간이 애매하죠. 파이어플레이스는 요즘에 전기로 작동하는데 데코레이션 용도에 가깝습니다. 요즘은 거의 쿼츠 카운터탑이 대세입니다. 인조석이므로 다양한 예쁜 무늬와 밝은 색조의 생산이 가능하여 주로 어두운 색조인 그라나이트보다는 유행인 것 같습니다. 가격은 쿼츠가 더 비쌉니다. 아일랜드에 싱크를 설치해 놓은 것도 예전에는 없던 스타일입니다. 어플라이언스를 고급품으로 사용했네요. 카페 브랜드인데 가스 레인지는 3,500불,
디쉬워셔 1000불, 냉장고는 한 4000불 정도 됩니다. 예전에는 제너럴 일렉트릭, 삼성 등을 많이 설치했었죠. 키친 캐비넷은 문이 평평한 슬랩 타입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레이즈드 패널을 많이 사용했었죠. 파우더룸으로 half bath가 다이닝룸 옆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덱는 영구적 플라스틱 일종의 컴포짓을 사용합니다. 목재는 오래되면 뒤틀리고 갈라지며 페인트 칠이 일어나기도 하죠. 레일도 나무가 아닌 철을 사용하고 검정색을 많이 사용합니다. 마당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안전 문제로 더 이상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설치해도 되지만 나중에 팔 때 CO 검사 때 철거해야 합니다. 뒷마당은 넓지 않죠. 한국 분들은 넓은 마당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관리가 힘들어서요. 옆집 사이에 펜스를 설치했네요. 보통 백야드는 커먼 에어리어이므로 같이 사용한다고 해서 펜스를 설치를 안 하곤 했었죠. 센트럴 베큐um이 각 층마다 당연히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면 보통 복도 끝에 풀 베스가 하나, 그리고 세컨드 베드룸, 서드 베드룸, 그리고 프라이머리 베드룸이 있죠. 그 안에 his and hers 클라짓이 있고요. 베드룸이 있죠. 벽에 붙어 있는 욕조보다는 요즘에는 욕조만 따로 있는 프리스탠딩 배트톱이 추세입니다. 스탠딩 샤워가 따로 있고요. 샤워기는 벽에도 있고 천장에도 설치되어 있네요. 창은 이중창이고 중간급 브랜드인 앤더슨 브랜드입니다. 히링은 예전에나 지금이나 베이스보드이고요. 커버를 나무로 보기 좋은 걸로 해서 아이들을 화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겠네요. 보통 홀웨이에 세탁기와 드라이어가 설치되어 있는데 LG 제품을 선호합니다. 이 집은 옥상 테라스가 있군요. 활용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눈이 쌓이거나 비가 많이 오면 리킹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입니다. 30년짜리네요. 베이스먼트로 내려가 볼까요? 원 베드, 원 풀 베드 구조이고 출입구가 따로 있네요. 현재는 지하에 렌트 내는 것이 불법이지만 합법화하자는 법령이 계획되어 있으며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풀 베스를 설치하는 게 좋겠죠. 3 히링 존이고요. 베이스먼트 1층, 2층에 각각 히링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물탱크는 75갤런으로 넉넉합니다. 투카 거라지 내부이고요. 드라이브웨이는 2대 더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상, 이 집은 베이윈도로 인해 2235 스퀘어 핏이며 한 채에 124만 9천 불에 마켓에 나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